안녕하십니까.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권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빅모의고사 전범위 1회차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과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을 보고 나서 그냥 복습만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본 것을 토대로 그 다음에 점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있었던 킬러 문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시험을 갖다 응시해 주신 모든 수험생분들께 일단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되게 힘드셨을 텐데 되게 끝까지 시험을 봐주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되게 최대한 이제 좋은 문제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좋은 문제로 이제 계속 다가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문제로 이런 것들로 이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총평을 봤을 때는 이제 실제 시험 2020 지방직 9급과 비교했을 때 다소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사실 시험을 보고 나서 몇몇 수험생분들께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 시험과 비교해서 어땠느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실제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냐라고 보니까 실제 나왔던 2020년 지방직 9급보다 문법이라든가 어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부러 이렇게 의도를 했고요. 뭐 일부러 막 엄청 막 어렵게 내자 이런 건 아니었고, 원래 항상 모의고사라는 거는 실제 시험보다 약간 좀 어렵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좀 반영해서 이렇게 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뭐 공무원 독해가 해석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꼼꼼히 할 수 있었으면은 풀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문법과 어휘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체감상 처음부터 되게 어려움을 가지고 풀었을 분들이 많다라는 거 좀 누구나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너무 이제 막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요. 잘하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합격 컷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보면은, 근데 이게 좀 약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게 기술직렬 합격 컷과 전산직, 농업직, 임업직이 좀 나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물론 이제 기술직을 위한 약간 그런 시험이 있긴 한데, 기술직 같은 경우 특히나 토목직, 건축직, 화공직, 기계직, 전기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어의 경우 꽈락만 면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합격 컷을 봐도 실제로 막 45점, 50점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에 맞췄을 때 이번 시험도 어려웠기 때문에 기술직렬의 수험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0점 정도만 맞았어도, 이번 빅모의고사에서 40점만 맞았어도 사실상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5, 60점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 컷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전산직이나 농업, 임업직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그 합격 커트가 많이 높아요. 보통 실제 시험을 봐도 7, 80점 보통 맞고 가기 때문에 그거와 견주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이번 시험도 한 70점 정도는 맞으셨어야지 합격 컷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농업이나 임업직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행정직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합격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합격 커트라인이 됐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각각 어떤 그 자신에 맞는 그 점수대가 있을 겁니다. 그 점수대에 맞춰서 제가 잠깐 한번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먼저 50점 미만이신 수험생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막 나 너무 영어 못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라 그래서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웠으니까 당연합니다. 이거 솔직히 뭐 50점이라고 해도 전 되게 잘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단어와 문법을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독해에선 보통 10문제가 나오고 단어에서 4문제, 문법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근데 독해를 다 맞고자 하긴 사실상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독해에서 몇 문제 버리더라도 문법과 어휘에서 한 2, 3문제, 4, 5문제를 가져가야지만이 40에서 50점 정도가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50점 미만이신 수험생분들께서는 단어와 문법을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겠다. 왜냐면 이게 그 독해라는 게 또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그 다양한 단어나 문법이 다 합쳐져야 되는 게 독해이기 때문에 일단 단어와 문법 위주로 꾸준히 학습하시면 되겠다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60점, 70점대이신 분들, 사실 여기가 되게 약간 좀 난해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는 시험의 난이도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의 폭이 굉장히 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정말 50점, 60점도 나오는 거고, 반대로 시험이 쉬웠다라고 하면은 70점, 80점도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쯤에 아마 계시는 분들께서는 시험의 난이도나 또는 본인의 그날그날 상태 있잖아요. 이게 또 그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막 낮은 점수라고 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꾸준히 그냥 계속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새로운 거 하실 필요도 없고, 하던 방식대로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서 시험 보고 복습 위주의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0점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거의 뭐 안정적인 합격 점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 평균과 수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는데 80점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그냥 꾸준히 간만 잃지 않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시험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어떠한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준비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고 나서 각각의 어떤 오답률이라던가 정답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좀 오답률이 높았던 두 문제 정도만 제가 한번 따로 한번 좀 골라서 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풀이해보고, 그래서 이제 한번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에 보시면은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바르게 쓰인 것은, 그러니까 영작 되어 있는 문법 문제였는데 되게 오답률이 많이 높았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가지고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보기 1번의 출제 포인트는 여기서 최상급을 묻는 거죠. 더 most라고 하는 최상급과 같이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묻는 건데, 우리가 보통 as라고 하는 원급에는 as를 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비교급에는 than을 갖다가 쓰죠. more than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최상급에는 뭘 써요? 최상급에는 우리가 주어 have ever pp라는 것을 쓰죠. 얘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뭐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뭐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법에서. 그래서 최상급에 이제 쓰이는 그런 어떤 표현 중에서는 여기 이렇게 앞에다가 최상급을 쓰고 뒤에다가 주어 현재 완료와 never가 아니죠. 그러니까 never가 아니라 ever로 이렇게 써가지고 주어 has ever pp 해가지고는 지금까지 뭐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거기서 이제 이걸 묻는 거죠. 출제 포인트는 요거. 최상급과 같이 쓰이는 그 어떤 표현, 요거를 묻는 거였고, 그래서 얘는 이제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되게 오답률이 높았는데, 요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make yourself understood라는 건데, 보기에서는 지금 understan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틀렸고요. 여기를 갖다가 understood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make oneself understood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의사소통을 하다는 뜻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다. 의사소통을 하다, 아니면은 뭐 나의 말을 남에게 이해시키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다, 나의 말을 남에게 이해시키다.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이해시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make oneself understood 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요거는 암기해 주는 게 더 편합니다. 이해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암기가 더 편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3번이죠. 얘가 이제 옳은 문법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사실 많이 몰라요. 이게 become이라고 하는 게 뭐뭐와 어울리다, 누구누구에게 어울리다라고 하는 타동사라는 의미를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틀려도 되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였는데, become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형식뿐만 아니라 어디에 어울리다라고 하는 타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요거 되게 많이 틀리셨던데, 사실 헷갈릴 거예요. 나는 그의 형제를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뭐 요것도 약간 좀 암기가 좀 더 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not과 both는요, not과 both가 같이 쓰이게 되면은 둘 다 뭐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I don't like, 나는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형제를 둘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상 둘 중 하나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냥 not과 both는 뭐다? 둘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어적인 사고라서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만약에 옳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each라고 하는 게 맞죠.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의 형제들 각각, 이치라는 게 뭐예요?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 각각을 좋아하지 않는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맞겠고요. 사실상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16번 독해 문제였는데, 독해 문제 중에서도 얘가 특히나 오답률이 많이 높더라고요. 높았어가지고 요거 이제 빈칸 문제죠. 빈칸 문제인 건데 요거 하나 보고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빈칸의 위치를 보니까 빈칸은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차이나라고 하죠. 이 네 가지 국가를 묶어서 뭐라 그래요? BRIC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do not know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를 원래 몰랐다는 얘기죠.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have different, 그러니까 다른 역사나 문화나 관심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요 사람이 이게 묶기 시작한 거죠. 이 네 가지 국가를 갖다가 2001년도에 이제 같이 묶기 시작한 겁니다. 왜 묶었느냐라고 보니까 그들의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때문.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국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예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를 한 가지로 묶은 거죠. 하나의 그룹으로.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컨티뉴 뭐하기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그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무엇으로서? 그룹으로서 그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네 개의 국가들이 결정했다라는 거죠. 뭐 하기로 결정했다? 모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gather for meeting, 그러니까 만나서 회담을 한번 갖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네 국가가.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보시면 이 barred from, 이 bar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제외되다라는 뜻입니다. 제외되다. Advanced Countries Club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 국가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진국 국가 모임에서 제외된 그 이제 우호적이지 않던 러시아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만나자고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한번 만나서 한번 모여보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각 네 국가의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규칙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최초의 정상회담은 이제 지난 6월에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부터는 이제 계속 막 그 장관들끼리만 만나다가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한 건데, 여기 앞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브릭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국가들이 잘 몰랐으나 어떠한 그런 같이 모이게 되었다, 주목을 받으면서 모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while still awkward, 여전히 어색하지만, 그렇죠? with one another, 서로는 되게 어색한 거죠, 여전히. 그런데도 그들은 relish, 이 relish라는 게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즐기다.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관심을. 어디서부터의? 국제 공동 지역 사회로, 그러니까 국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어떤 그런 나라들로부터의 관심을 즐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계가 이목해 주니까 어색하지만 좋은 거죠. 사실은 여기 나라들도. 그러면서 이제 it was as if, 마치 뭐와 같았냐면은 그들이 어때요? 이 thrust together, 요걸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강제로 모이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모이게 되다. 그들이 강제로 모이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모이게 되었음에도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뭐 어떤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주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모이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 발견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대절을 발견해가고 있다는 건데 뭐가 가장 어울릴까요? 보기 1번에 봅시다. They truly like one another's companionship. 그러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 서로의 우애, 동료애를 좋아하고 있다. 가장 그럴듯합니다. 얘가. 보기 2, 3, 4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점점 더 싫어하고 있다. 같은 그룹에 있는 것을 점점 더 싫어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즐기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어색하지만. 세 번째 보니까 They rose to the highest position. 그들이 더 높은, 가장 높은 위치로 상승했다. 세계에서. 그런 얘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추론할 수가 없죠. 그들이 위협하고 있다. 밀어내려고, 서로를 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가장 올바른 게 뭐겠습니까? 1번이 되겠죠. 여전히 어색하지만 국제에서 주는 관심을 즐기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강제로 모였지만 실제로는 어떻고 있다? 서로의 어떤 그런 동료를 갖다가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5번과 16번이 가장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총평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번에 이제 제가 영어 점수 나왔던 거나 뭐 그런 것도 한번 쭉 보게 되니까 이상하게 국어나 한국사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7급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군무원 같은 직렬 이런 것 때문에 안 봤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다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하나라도 두 개라도 아는 거라도 일단 좀 풀어보고 그것들만이라도 조금 챙겨 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수험생 분들께 일단 너무나 이 빅모의고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좋은 문제 열심히 준비해서 나올 테니까 꼭 이제 안 풀지 마시고 되게 0점이 되게 많았어요. 일부러 안 푸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꼭 좀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끈기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 저번 주에 시험 봤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빼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시험 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좀 꾸준히 풀어보고 복습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오늘 총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